아니 문영배는 그 지방에서 이제 가정법원 하다가 줄 잘 서갖고 헌법재판관 된 주제니까. 근데 그분이 야야 이거 지금 유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어디서 지방에서 가정법원 재판장 하다가 올라온 주제에 무시하고 쌩 까고 이러면 얼마나 부부를 하겠습니까? 짐 싸서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명이 그 다음 날부터 4대4로 이제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든 이 사건이라는 거죠. 죽은 노무현이 산 이재명을 이기다입니다. 예. 수요일날 이재명이 이제 무죄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많이들 좀 멘붕에 빠지고 하셨을 네. 텐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했었고요. 과거에도 이제 두 번에 걸쳐갖고 법대로 안 되는 모습을 이제 이재명 통해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그런 이제 달콤한 생각은 제가 그때 버렸었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날 있었던 게 이제 기각 의견이 5명, 문영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한덕수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 김복형 한 명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게 이제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무죄라고 이제까지 얘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각하 의견 2명, 재판관 정영식 조한창에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이번 탄핵 소추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이렇게 났다는 거죠. 권영철 대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총리 기각을 보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윤석열은 8대0 파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니까 이렇게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는데 네. 이분이 사실은 이제 권영철 대기자라고 해서 기자생활 오래 하신 분이에요. 원칙과 상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라진 내가 이제 어떤 진영인가에 따라서 답을 먼저 정해놓고 정해진 답에 따라서 때려 맞추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내란이라고 하면 내란의 죄를 구성하는 구성 요건이 있고 네. 그 구성 요건에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데 묻지도 따지도 않고 네. 내란 우두머리니까 8대0이다. 이런 얘기를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버젓이 써놓는 거는 정말 한심한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구성 요건에 해당한 행위에도 위법한 경우에만 죄책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무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책임, 비난이 가능한 것이어야 유책성이 있어야 범죄가 된다. 어느 하나도 결하면 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따져갖고 글을 써야 그래야지 기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나는 이재명을 지지해. 윤석열을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윤석열은 8대0 파면을 피할 길이 없다. 내란 우두머리다. 이거는 대한민국 수준을 진짜 떨어뜨리는 저질스러운 이제 문구다는 거죠.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목적,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는 부분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검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토 참전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됩니다. 대한민국 영토에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국토 참전이 되는 거고요.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죠.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됐으니 국회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날 다 국회의원들 다 이제 들어갔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해서 네. 했잖아요. 이게 일단 목적도 없었고 국토 참전이나 국헌 문란 같은 구성 요건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알만한 사람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 싹 다 무시하고 내란 우두머리니까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대한민국 수준을 정말 떨어뜨리는 행위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삶의 질이 높은 사회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이거를 떳떳하게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이제 노무현의 친구가 윤석열을 구하고 있습니다. 요 분이 조대현 변호사고요. 조대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 합류함으로써 탄핵 심판 양상을 크게 바꿔놓았다고 평가한다. 조대현 변호사가 판을 좀 많이 바꾸는데 이제 큰 기여를 하신 이제 그런 거고요. 지금 민주당 지지하고 이재명 지지하고 이제 이재명이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노무현 친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비리라고 생각하겠지. 노무현 탄핵 방어했던 조대현 윤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 정상명 전 검찰총장 등이 함께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 정상명 검찰총장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에 줄에 섰었던
분이고요. 아. 예, 나라가 힘들 때 돕는 것은 국민의 책무이고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돕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 윤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고요. 네. 정상명 총장이 최후 변론할 때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걸 한번 들어보시죠. 그의 생각에는 공직에 있어서는 국가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민주주의가여야 하고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한다는 항상 그런 기였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를 대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사람이었고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소신이었고 거짓과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였고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아니하고 항상 직접 일선에 나서서 진두지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윤석열은 불소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과 이야기를 할 좋아해서 앉으면 5시간, 6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변론이라 하면은 검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이고 막 이런 얘기를 사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 내가 옛날에 좋긴 해봤는데 좋은 사람이다. 네. 특히 마지막에 강조했던 부분이 불통 얘기하는데 사실 불통 아니고 네. 소통할 이제 각오가 돼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누구 들어간 얘기일까요? 조선일보요? 예. 정상명 총장이 호소한 대상은 누구인가? 1번 문형배, 2번 보수 쪽 헌재재판관, 3번 조선일보. 2번과 3번 들어간 얘기죠. 노무현의 복심 안희정을 구속시키다. 윤 전 총장은 비위 같은 걸 방치하게 되면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근 비리 단서가 확인됐을 때는 검찰이 제대로 규명하는 게 궁극적으로 국가의 발전이 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 핵심 측근인 안희정 씨를 구속한 사례를 얘기합니다. 안희정을 이제 구속시킨 거에 대해 갖고 나라 잘 되려고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인정해 준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네. 나중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이 이제 뭐 노무현의 친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그런 줄 알고 옛날에 안희정 구속하듯이 조국을 구속을 했다가 그러다가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또 대선까지 나오시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주변에 있는 이제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막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재인은 안 좋아했다는 거죠. 왜 안 좋아하신 거죠? 지도 연루돼 있어서 그렇겠지 뭐. 해쳐먹어서 그렇겠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사로서 되게 이름을 날린 계기가 네.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이에요. 비자금 조성했다는 첩보를 이제 일산지검에서 입수를 해갖고 네. 그 입수한 정보를 가지고 대검 중수부로 들어옵니다. 2006년입니다. 그 박영수 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 최재경 중수일과장, 그 다음에 수사검사 윤석열, 윤대진. 현대차 수사 당시에 네. 정몽구 회장 구속 관철 위해서 총장에게 사직서를 들고 가게 됐었다. 이때만 해도 이제 재벌 회장도 자꾸 구속시키고 하면은 국가 경제에 이제 타격이 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네. 예. 정몽구하고 정인선인데 아들 아버지가 동시에 집어넣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건 너무 좀 잔인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가라 해서 윤 전 총장이 당시 정상명 총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정몽구 구속을 밀어붙였다고 한다. 정 회장은 법대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총장에게 수사 보고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구속 안 시키면은 사표 받으세요 하면서 사직서까지 결국 받아들여갖고 네.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계열사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정몽구 회장은 구속이 됐고요. 이때 이제 구속되면서 이제 정몽구 회장이 사죄를 하겠다 사회에 글로비스 주식을 내놓겠다. 내 네. 거랑 정의선 거랑 얘기해놓고 이제 안 됐다. 그때부터 이제 뭐 뭔가 터지면은 사회 출연하겠다 약속하고 풀어드릴게요 해서 이제 풀어줬는데 집행유 받고 나서 입숙 딱 하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예. 회사에 4천억 원의 손해를 입힌 정몽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대기업 재벌들 구속될 때 배임 횡령이에요. 상법 개정하면은 그 배임 횡령의 범위가 훨씬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거고요. 윤 전 총장은 주식회사는 상장했었다. 오너가 경영권을 가졌다고 회사 돈 빼돌려 사익을 추구한다는 건 중대범죄고 자본주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계셨고요. 이런 생각하에서 이제 작년 1월 달에 상법 개정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거고요. 힘 있는 자도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벌들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구속되고 감옥도 가고 보여줬다는 거죠. 예, 정몽구도 감옥 가고 나중에 이제 최태원 2번 가고 이제 이재용도 감옥 가고 뭐 그런 시절이 되고 했는데 과거 시대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들이 형사처벌 받는 것을 국민이 직접 목격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가 무너지고 보통 시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됐다. 이 리걸 스탠다드가 사회를 진일보하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라고 검사 윤석열은 생각했다. 그런데 검수완박이라는 게 생겨갖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하면 경찰은 권력에 더 압하기 때문에 경찰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좀 받고 한 미쳐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사용을 보통 하기 때문에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될 거다. 부패 완판. 예,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안 되겠다. 갈아엎어야 되겠다.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나가게 됐다. 조대현 변호사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첫째, 1차 국회 표결에서 부결됐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14일에 다시 표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둘째, 탄핵 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은 비상대권, 통치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이 즉각 해제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2가지 사유를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조대현 변호사의 이 같은 변론 문제제기 중 첫 번째 및 2번째 사유가 헌법재판관들을 크게 동요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조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헌법재판관 했고 좌파 쪽 인물로 불리는데 네. 그런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담을 하니까 네. 법조에서 좀 많이 놀랐다는 거죠. 4차 변론에서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 내란죄로 몰아 대통령까지 구속됐다고도 했다. 조 변호사의 경력과 성향은 지금의 재판관들이 결코 한기로 흘려들을 수 없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 변호사는 마이크도 없이 계속 항의했지만 재판부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이후 잠시 자리에 앉아있던 조 변호사는 가방을 싸들고 헌재 심판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영배라든지 이미선이라든지 정계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재판관들은 뭐 양아치 출신들이라 갖고 옛날에 헌법재판관 하셨던 고매 한 분이 뭐라고 하셔도 별 상관이 없어요. 아니 문영배는 그 지방에서 이제 가정법원 하다가 줄 잘 서갖고 헌법재판관 된 주제니까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고 이분이 얼마나 헌법재판에서 한 족적을 이루신 분이고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고 걔들은 생양아치들이니까 걔들은 이분이 이런 말씀하셔도 그냥 뭐 씨발 하면서 무시를 하는데 이복현이나 조한창이나 그다음에 정영식 재판관 같은 정통 코스를 밟아오신 분들은 네. 옛날에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이런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야 이거 지금 위법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데 어디서 지방에서 가정법원 재판장 하다가 올라온 주제에 무시하고 쌩 까고 이러면 얼마나 부부를 하겠습니까? 짐 싸서 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3명이 그 다음 날부터 4대4로 이제 밥을 따로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디서 양아치들이 특채해갖고 와갖고 씨발 지가 먼저 왔다고 헌법재판소 소장하고 막 지 맘대로 막 처리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같은 헌법재판관 보기에 내게 안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씨발 네가 그래 이재명하고 뭐 전화 주고받는 사이인지 나도 아는데 보다 해도 너무하네 하면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만든 이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덕수햄 기각나고 헌재에서 정보가 슬슬 나오네. 지금까지 헌재에서 나온 정보는 덕수햄 8기각 만장일치로 합의했는데 그걸 정계선이 난데없이 깨버렸고 인용하겠다고 난리 피움. 그래서 할 수 없이 합의 깨지고 각자 소신에 맞게 하는 걸로 막판에 제안해서 정계선은 자기가 이제 인용하면은 이제 저기 문영배부터 해갖고 이제 쭉 따라올 줄 알았는데 안 따라오고 지 혼자 인용이어갖고 이 당한 이렇게 했다는 거고 이렇게 된 거는 정계선한테 이제 이재명이 내가 대통령 되면 다음 헌법재판소장 너야 이렇게 이제 언지를 줬기 때문이라는 그런 얘기가 헌재 소장 딜 받았다는 의혹이 돌고 있고 거기에 형배군과 형두군이 굉장히 분노하는 중이라는 지라시. 지가 헌법재판소장 되려고 처음에 우리 합의했던 거를 지 맘대로 깼으니까. 그리고 원래 탄핵재판 초기에는 인용 만장일치 기류였는데 절차적 문제 제기로 내부에서도 평의 기류가 확 바뀌고 4.5 대 3.5 기각 구도로 돌아가고 있다고 함.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마흔역 어떻게든 끼워 넣어서 탄핵시키려고 별짓 다 하는 중이라고 함. 거기에 덕수햄 판결에서 200석 절차 문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흥결 대부분 인정했는데
여기서 각하로 의견 모여서 재판관 임명이 모여야 되면은 그러면은 6명으로 다시 가야 되고 막 복잡해지니까 각하 내지 말고 그냥 기각으로 하자 해서 합의를 했는데 정계선이 합의생 까기도 했고 2명은 씨발 그래 원래 각하였으니까 나 각하 간 거고 기류 자체는 확실히 기각이다. 기각이기 때문에 기각파들이 오히려 기일을 연기하자 했고 인용파들한테도 이재명 선고 보고하자. 그게 여론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설득해서 의견 합치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이 유죄가 아니고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인용파들한테도 네. 부담이 없는 거죠. 인용파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라리 이재명이 2심에서 실형받고 구속되길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구속이 돼버리면 기각으로 넘어갈 비둘기 1.5명. 재판의 법리와 양심을 따져갖고 탄핵을 인용할 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인용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기각하는 게 내한테 유리할까 각각하는 게 내한테 유리할까 이런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2-3명 있다는 거죠. 이게 덕수형 기각 나오고 나서야 헌재 쪽에서 새어나온 정보들이 인용 쪽으로 넘어가기는 역시 좀 힘들다. 예. 그 인용 쪽으로 넘어가기 힘든 게 이재명이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서 더 힘들어졌다. 왜냐하면 소장을 꿈꾸고 계신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김영두 재판관이라고. 정계선 씨 꿈 깨세요. 소장은 따로 있어요. 결국 힘에는 김영두 재판관이다. 느껴지나 승리의 냄새. 그 가슴 쪽이 항상 이겼다. 이분이 보수 쪽 가면 4대4가 되고 이분이 진보 쪽 가면 5대3이 되고. 제가 처음부터 김영도 키메라 그랬잖아 내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퇴임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해가지고 오래 근무한 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돼 있는데 네. 그 사람이 김영두예요. 아. 예.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이 이제 김영두 권한대행 하다가 4대4 하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하기도 좋잖아. 그건 내 자리인데 정계선 씨가 중간에 이제 인터셉트 하려고 막 혼자서 인용 때리고 하니까.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인용돼갖고 뭐 그렇게 가면은 김영두 입장에서는 욕은 내가 먹고 헌법재판소장은 정계선이 되는데 그걸 하고 싶겠습니까? 아, 절대 그 카드는 선택하지 않는 거. 기각이나 각각시키면 내가 되는데. 아. 4대4라는 거지, 결국. 그래서 4라는 거죠. 아.